여러분, 개인정보보호 담당 교수 유혜정입니다. 여러분들과 한 학기 동안 개인정보보호라는 과목으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개인정보보호라는 과목명에서, 강의명에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배우겠구나라는 것을 아마 잘 이해하고 또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강의에 들어오시면서 여러 가지 사례학습, 사례도 보셨고 또 이제 기사를 통해서 개인정보보호라는 게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지 또 그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되는 필요성은 어떤 것이 있는지라고 구체적으로 또 전문가처럼 설명할 수는 없어도 그렇지, 개인정보를 보호해야지, 또 개인정보는 이런 거지 라는 거를 아마 어느 정도는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개인정보 보호는 이 수업에서는 여러분들과 크게는 개인정보라는 게 어떤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또 개인정보 보호를 어떻게 우리 현 사회에서 하고 있는지 또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를 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들이 또는 어떤 절차들이 있는지 현재 존재하고 있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그런 정책들이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개인정보 보호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배우는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개인정보 보호는 어떻게 보면 맞아,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진짜 최근에 아주 주요 이슈가 되고 있어 라고 이해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개인정보 보호의 보호가 필요하다.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근대화 이후에 어떤 국가나 사회 또 상업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하고 전개가 되면서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정보가 의 범위, 어떤 거를 개인정보 보호라고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범위가 확장이 됐고 또 신기술이 도입이 되면서 그 신기술에 따라서 개인정보, 새로운 개인정보 이런 것들, 개인정보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또 신규로 생겨나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 필요성이 최근에 들어와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개인정보가 왜 필요하지, 보호가 왜 필요하지라는 거에 대해서는 수업 여러분들이 아마 제 영상을 보시기 전에 앞서 제시된 사례를 읽어보셨을 텐데요. 그 사례에 맞춰서 또 다른 동영상 자료를 하나 여러분께 제시를 해드리니까 그 동영상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7월 8일은 제4회 정보보호의 날입니다.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널리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정된 날인데요. 하지만 사이버 테러를 비롯한 각종 개인정보 침해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해킹을 통해서 시스템 파괴나 사회적 혼란을 노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개인정보를 빼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국내 언론사와 금융기관을 공격했던 420 사이버 테러가 전자의 사례라면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후자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 정부는 사용자 보호 정책을 대폭 강화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개인정보와 그로 인한 2차 피해 실태를 설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공공기관 채용에 지원한 취업준비생 김모 씨. 얼마 후 공공기관으로부터 메일이 와 살펴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이름이나 주민번호뿐만이 아니고 학력이나 학점, 어학점수, 그리고 보훈 점수까지, 보훈 여부까지 다 노출이 된다는 게 굉장히 좀 황당했고. 자, 우리가 오늘 본 강의에서 첫 번째로 배워들 개념은 개인정보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수업이 개인정보 보호인데 앞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 것처럼 어떤 거를 보호를 하겠다. 보호하는 게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이 보호의 방법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크게 배울 텐데요. 방법은 어떤 거예요? 법률적인 방법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술적인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은 법률적으로 우리가 제한을 둬서 하지 마라. 하면 이렇게 된다. 라고 법률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법률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어떤 기술을 사용해서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바로 이 방법은 법률과 크게 기술로 나눌 수 있다. 자, 그런데 법률적인 보호냐, 기술적인 보호냐에 앞서서 우리가 관심을 또 둬야 되는 게 어떤 거죠, 여러분? 네, 맞습니다. 개인정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개인정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자, 보호를 하는데 뭐 법률적인 방법이든 기술적인 방법을 써서 보호를 하는데 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게 바로 개인정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개인정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미, 정의, 개념을 안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또 그 방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개인정보는 여러분들이 학습활동을 통해서 미리 확인해 보셨겠지만 개인에 관한 정보다. 그리고 아니야, 나는 뭐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서술적으로 하는 것도 물론 이해가 되지만 그것보다는 개인정보가 뭐예요? 라고 얘기할 때 어떤 정의보다는 이름이라든지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영상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개인정보 보호야 라고 대상, 개인정보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하나씩 뽑아나가는 게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더 용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이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로 그게 개인정보예요. 그런데 개인정보인데 거기다가 조금 더 덧붙이면 개인에 관한 정보 그것들이 이런 것들이 개인에 관한 정보인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살아있는 개인이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개인을 한 정보로 자, 여러분 이름 하나로 특정화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이름이 같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 있을 수 있지만 이름 하나만 되면 어떤 조직의 A라는 이름을 하나만 해도 아, 그 사람이야 라고 특정화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단독 정보로 어떤 개인을 특정화할 수 있는 정보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조합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추정해서 아, A라는 사람이구나 라고 추측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것까지 포함한 개념이 개인정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데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요. 알아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해서 이 모든 것을 개인정보라고 한다라고 하니 자, 여러분에 딸려있는 그리고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한 개인에 딸려져 있는 개인정보들이 얼마나 다양하겠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생체 정보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생체 정보 포함해서 어떤 영상 정보도 나왔으니까 영상 정보도 있을 거고 굉장히 이제 다양한 개인 정보들이 한 사람에 대해서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왜 보호해야 되냐라는 거는 그 보호의 개념이 두드러지게 된 건 어떻게 보면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그런 필요성이 두드러진 건 있지만 앞서 설명드렸듯이 정보통신, 정보화 사회 이런 사회에 진입해서만이 개인정보는 보호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시작된 걸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되겠다는 개념은 어때요? 개인정보를 어떤 형태로든 취합한 다음부터 취합하는 환경이 발생한 다음부터 개인정보의 보호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이런 개인정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개인에 관한,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개인을 특정화할 수 있는 하나의 사실만으로, 정보만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조합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다양한 정보들을 개인정보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 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상징하거나 그러한 상징을 내포할 수 있는 식별자, 유일하다는 건 이 사람 어떤 정보가 있는데 이 정보로는 A인지 B인지 C를 얘기하는지 몰라요. 특정화할 수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합해서 생길 수는 있지만 결합해서든 결합하지 단독으로든 알 수 없다면 그거는 어때요? 개인정보라고 할 수가 없겠죠. 딱 이 정보를 보고 이 사람이야 라고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식별자가 되는 게 바로 개인정보다. 가장 쉬운 예로는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는 한 개인당 하나가 어사인이 되니까 여러분 부여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유일한 식별자가 맞죠. 그런 의미에서 유일한 식별자, 그게 바로 개인정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여러분 뭐라고 했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우리 수업 제목을 굉장히 여러 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호라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크게, 물론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법률적인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방법도 있다. 자, 우리가 이제 물론 다른 학과에서도 들을 수 있지만 만약에 정보보호학과나 이런 관련 학과, IT 관련 학과 학생들이 듣는다면 법률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접근하기가 힘들죠. 그렇죠? 그런 환경이 잘 구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게 보면 기술적인 것들은 어때요, 여러분? 뭐 암호화다, 뭐 공개키 암호화다, 대칭키 암호화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거에는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의 법제에서는 그 보호의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법률적인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이 돼서 얘기가 되어지고 있다. 뭐가? 사회적인 어떤 방향이나 흐름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어떤 법률적인 어떤 개정 작업이나 이런 것들도 업데이트죠. 그러니까 업데이트도 이루어지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우리 사회, 현재 사회의 흐름이다,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기술적인 거, 그러니까 여러분 기술적인 걸 내가 잘 알지 못하는데 라고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수업 뒷부분에서 기술적인 거를 다루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나의 개인정보를 다양한 사이트든 국가든 사회든 이렇게 제공할 때 나의 개인정보의 주체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수준에서 기술적인 것들도 다루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법률적인 방법들이 조금 치중돼서 중점화돼서 개인정보 보호를 하려는 게 어떤 사회의 일반적인 흐름이라면, 그러면 과연 법률 쪽에서는 개인정보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라는 게 당연히 궁금해질 수밖에 없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궁금하시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앞서 얘기한 어떤 개념, 정의, 첫 번째 얘기한 거랑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차이가 있는 걸까? 라는 거에 한번 귀를 기울여서 생각을 해보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얘기했어요. 뭐야? 앞에서 얘기한 거랑 똑같잖아. 바로 개인정보보호법이 법 이름에서도 담겨져 있지만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어떤 주축이 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배운 정의가 바로 어떤 법률에 나와 있는? 네, 맞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담겨져 있는 개인정보의 정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이제 교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그 법률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랑은 또 다르게 어떻게 개인정보를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살아있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해서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라든지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의 정보를 개인정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자, 몇 가지가 더 있긴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어땠어요, 여러분? 하나의 정보로 특정 개인을 지칭할 수 있는 것도 개인정보지만 그렇지 않고 몇 가지 조합을 통해서 어떤 개인을 한꺼번에 특정화할 수 있는 이 정보도 개인정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이 1에 해당되는 하나의 정보도 개인정보지만 알파, 베타, 감마에 해당하는 어떤 조합에 의해서 개인을 특정화할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니까 거기에 여러분 영상정보도 있을 수 있고 음향도 또 음성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다 그러니까 조금 약간 다른 텍스트 바이 텍스트, 글자로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어때요? 둘이 얘기하고 있는 게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어. 이걸 외워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여러분 어떻다고요? 인터넷이나 자료를 통해 찾아보면 바로바로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정보를 정의하고 있구나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개인정보의 일반적인 정의,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따온 거긴 하지만 정의와 좀 더 구체적으로 각 주요, 우리나라의 주요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에서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알아봤습니다.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이 지금 교환해서 보시는 것처럼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가 됐는데요. 하나의 정보로 특정 개인을 바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물론 여기서 다 그래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는 단번에 특정 개인을 하나의 정보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영상정보나 문자정보나 음성정보는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정보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범위를 개인정보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하나의 정보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그 다음에 또 다른 정보, 하나로는 안 되고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분류하는 건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에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아야 되니까 굳이 이제 4개, 2개를 분류해서 담은 거예요. 따라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와 이름이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보는 이메일 주소 하나만 가지고는 단편적으로 즉시 어떤 개인을 특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다른 뭐 이메일하고 전화번호하고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름만 가지고는 흔한 이름들, 저도 이제 조금 흔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흔한 이름만은 가지고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저 A라는 사람을 말하는지 B라는 사람을 말하는지라는 걸 알 수 없다가 거기에 전화번호라든지 그 다음에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붙으면 다양한 동일한 이름을 가진 A라는 사람 중에서 한 개인을 특정화할 수 있겠죠. 그렇죠?